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구름 위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산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부의 결정체라 불리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에 산다면 가능할 법한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 이 구름 위의 성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이 화려한 시그니엘의 거래량이 단 4건에 불과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2012년만 해도 수십 건씩 활발하게 오가던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거래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88억 하던 집값이 단 1년 만에 15억이 뚝 떨어져 73억에 거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억이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그게 1년 만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강남의 노른자위 땅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펜디가 직접 인테리어를 맡아 분양가만 200억이 넘었던 포도바이 펜디가사는 어떤 줄 아세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8번이나 유찰됐습니다. 700억짜리 땅값이 2,400억까지 내려갔는데도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상징이었던 강남 초고층 마천루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돈줄 경제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부자들의 로망이었던 초고층 주상복합이라는 패러다임이 왜 종말을 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천억 원의 자금들이 대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부의 대이동 지도를 그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단순히 부동산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걸 넘어 앞으로 10년, 20년 대한민국에서 진짜 가치가 오를 본질적인 자산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타워 팰리스부터 시그니엘까지 마천루 신화의 종말과 그 뒤에 숨겨진 자산가들의 은밀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시그니엘 레지던스라는 곳의 정체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롯데월드타워 42층부터 71층까지 위치한 이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는 호텔 서비스를 집안에서 누리는 초호화 주거시설이죠. 한 층에 단 2세대에서 4세대만 살고 집 크기는 최소 40평에서 최대 250평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부자들은 왜 굳이 오피스텔인 시그니엘을 샀을까요? 취득세만 4.6%에 달하고 보유세도 엄청난데 말이죠. 그건 바로 희소성과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이에 산다는 그 정복감이 세금보다 컸던 거죠. 하지만 지금 그 이미지가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부자들은 집값 좀 떨어져도 상관없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오히려 자산가일수록 기회비용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시그니엘 한 채에 80억을 묶어뒀는데 가치가 15억이 빠지고 거래조차 안 된다? 이건 자산가들에게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전략적 실패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관리비만 월 수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라면 이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2024년 7월에 거래된 시그니엘 62평형 매매가는 7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평수가 2023년에는 88억 원에 거래됐었죠. 딱 1년 만에 주억이 빠진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에서 이런 폭락이 일어났다는 건 시장이 시그니엘에 보내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수 대기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돈이면 굳이 창문도 안 열리는 오피스텔에 살아야 해?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시그니엘의 하락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강남구 논현동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명품 브랜드 펜디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입주자의 직업과 자산까지 검증해서 가려받겠다던 그 오만함이 어떻게 8번의 유찰이라는 굴욕으로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버티컬 게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래 게토는 특정 집단이 모여 사는 격리 지구를 뜻하는데 여기에 수직, 버티컬이 붙으면 아주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높은 성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땅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사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시그니엘이나 타워 팰리스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은 설계 단계부터 효율과 상징성에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인간이 수만 년 동안 누려온 지면과의 접촉을 포기해야 했죠. 이게 단순한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과 정신이 느끼는 피로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시그니엘 같은 곳은 호텔급 공기 정화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창문을 안 열어도 훨씬 쾌적하겠지? 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주자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자연풍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기계가 걸러낸 무색무취의 공기가 아니라 비 온 뒤의 흙내음이나 계절마다 바뀌는 공기의 온도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시그니엘은 지상 200리어가 넘는 높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속 10매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산이 뒤집어지고 제대로 걷기 힘든 수준이에요. 태풍이라도 오면 초속 30밀리어가 넘어가는데 이때 창문을 열었다가는 집 안의 가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건물의 기압차 때문에 유리창 자체가 깨지거나 사람이 밖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창문은 1cm도 열리지 않는 고정식이에요. 요리를 하다가 생선이라도 굽는 날엔 어떻게 될까요? 환풍기를 풀가동해도 그 특유의 찌든 냄새가 벽지에 스며들어 며칠을 갑니다. 명품 향수로 도배를 해도 생선 냄새는 안 가려지더라고요. 라는 어느 입주민의 하소연, 이게 오픈 현실인 거죠. 자, 이제 이동수단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층에 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시그니엘 70층에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거나 한 대가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스케줄은 다 꼬이는 겁니다. 70층을 계단으로 내려간다? 이건 히말라야 등반이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한 입주민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갑자기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 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거실에서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수십 개 층을 내려가서 다시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데만 꼬박 10분이 걸립니다. 편의점에 우유 하나 사러 가는 게 대장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번거로움이 하루 이틀은 참아지지만 1년, 2년 쌓이다 보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결국 그냥 집에 있자가 되고 화려한 조망권은 어느새 창살 없는 감옥의 풍경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안전을 짚고 넘어야 합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의 화재 진압은 전 세계 소방관들의 숙제예요. 현재 소방차 사다리가 닿는 높이는 최대 50m 내외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15층 정도죠. 시그니엘 60층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는 밑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건물 내부의 안전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홍보하죠. 하지만 연기는 어떨까요? 초고층 건물 특유의 연돌 현상 때문에 불이 나면 연기가 마치 굴뚝을 타고 올라가듯 순식간에 상층부로 치솟습니다. 헬기로 구조하면 된다고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헬기는 접근조차 못합니다.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목숨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거주의 불편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의 논리예요.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관리비, 일명 눈물의 관리비라고 불리는 이 비용 때문에 집주인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데요. 시그니엘 45평형의 한 달 평균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260만 원에서 28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전기세, 난방비를 더하면 300만 원은 가볍게 넘어가죠. 만약 100평이 넘는 대형 평수라면 어떨까요? 기본 관리비만 500만 원이 넘고 여름철 에어컨이라도 빵빵하게 틀면 한 달에 700에서 800만 원이 고정 지출로 나갑니다. 1년이면 거의 1억 원이죠. 집을 한 채 사두고 가만히만 있어도 매년 1억 원씩 통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빈집으로 두느니 월세라도 깎아서 채우는 게 이득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월세를 깎는 순간 집값이 수십억 원 하락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버팁니다. 초고급 주상복합은 철저하게 수익률 환산법으로 가치가 매겨지거든요. 100억짜리 집에서 월세 2천만 원을 받는다면 연수익률은 2.8%죠. 그런데 월세를 1,500만 원으로 깎아줬다고 칩시다. 시장에서는 이 집의 수익 가치를 재평가해서 적정 가치는 75억이네 라고 판단해버려요. 월세 500만 원 깎아주려다가 자산 가치 25억이 날아가는 셈이니 피눈물을 흘리며 관리비를 내면서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버티기 전략에 치명적인 카운터펀치를 날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시그니엘의 이미지를 성공의 상징에서 사기꾼의 소굴로 전락시킨 사건들이죠. 전청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기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품위와 신뢰입니다. 나 시그니엘 70층 살아 라고 말하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최고의 작업이었죠. 시그니엘은 당일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천만 원 정도면 누구나 한 달 동안 시그니엘 주민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수백억을 갈취하기 위한 가성비 좋은 마케팅 비용이었던 겁니다. 이런 뉴스가 반복되면서 진짜 자산가들은 가차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내 급이 떨어진다고 느낀 거예요. 진짜 부자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망권도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섞여 살고 싶은 욕구, 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핵심인데 옆집에 사기꾼이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순간 그 가치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시그니엘과 타워 팰리스를 떠난 그 수많은 현금 부자들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짐을 싸서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다시 땅이었습니다. 2000년대 부의 상징은 높이였지만 2020년대 부의 상징은 넓이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건물은 낡지만 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그니엘 같은 초고층은 내가 가진 땅의 지분이 겨우 몇 평 되지 않아요. 반면 최근 부자들이 열광하는 한남동의 한남더힐을 보세요. 72평형에 사는 사람이 가진 땅 지분이 무려 70평입니다. 집 크기만큼 땅을 통째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이 낡았을 때 땅 70평을 가진 사람과 땅 10평을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부자로 남을지는 뻔한 계산이죠. 영화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님이 2021년에 나인원 한남을 75억 원에 사서 2025년에 250억 원에 판 사례는 전설적입니다. 4년 만에 185억 원을 벌 수 있었던 비결 역시 땅의 가치와 그들만의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제 남들이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리와 프라이버시에 집중합니다. 청담동이나 한남동에 지어지는 수백 5가구 빌라들의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30가구 미만으로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고 시행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집을 팔 수 있거든요. 우리 집은 우리가 선택한 29명만 들어올 수 있어 라는 초럭셔리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사는 PA29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내 집 거실까지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독립성,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지불하는 가치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에게 이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RV 이동 법칙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고를 때 브랜드나 연식보다 대지 지분을 먼저 보세요. 똑같은 30평이라도 땅이 15평인 곳과 5평인 곳의 미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면 그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시그니엘이 무너지는 걸 비웃기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버린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땅을 적시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높이는 더 이상 부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브랜드라는 포장지에 속지 마세요. 셋째, 결국 지분이 깡패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 전체 단지 면적 대비 내 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의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질문을 던졌죠. 왜 하늘 위 성격은 무너지고 땅 위의 집은 치솟았을까요? 이제 답을 아시겠나요? 인간은 결국 땅을 딛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에서의 삶은 찰나의 환상일 뿐이지만 땅 위에서의 삶은 대를 이어 지속되는 자산이 됩니다. 시그니엘의 비명은 마천루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환상에서 내려와 진짜 가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강이 안 보이는데도 100억이 넘는 나인원, 한남의 진짜 비밀, 그들만의 리그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줄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